이제 용도구역을 남았었죠. 22페이지입니다. 용도구역. 먼저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네, 먼저 여기는 우리가 도시공관리계획은 보통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지구단위계획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안동시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시공계획설, 용도지역은 안동시장은 못하죠. 대도시장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용도구역은 그거보다 더 상급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할 수 있어요. 오로지 국장만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까지 할 수 있어요. 대도시시장.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네, 국가계획 하면 항상 국장 나오는데 여기서 그런 분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안 써요. 내가 일부러. 왜냐면 국가계획은 국장 하면 되는 거지. 국가계획과 관련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원칙 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국장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한꺼번에 말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말해서 외우는 게 훨씬 낫겠죠.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냥 국장, 국가계획 하면 두고 국장 그러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 외울 게 하나 늘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국장, 국가계획. 요거는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자, 이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근데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데 맨 앞에 나온 것은 제1등 국장이 하는 겁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가 있으니까 여기다 대도시장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도망가지 말도록 이거 시도지사고, 이거는 혼자 할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 것들은 안 해야 돼. 자꾸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복잡하게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3개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도시 이것만 주의하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90%는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왜 90%냐? 이렇게 해도 까먹을 수 있어요. 시험에서 약간 착각할 수 있습니다. 90%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그냥 외우면 50%도 안 됩니다. 분명히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보고, 그리고 이제 행위제한 봐요. 행위제한 어디다 지정하는가도 보는데, 어디다 지정하는 거는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이제는 전에 여기가 아주 A급이었을 때 지금 많이 나왔고, 그게 전에 5가지였는데 지금 7가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줄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복잡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틀리라고 낼 때 되는 건데, 이제 틀리라고 되는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너무 많아졌어. 양이 5가지일 때는 충분히 공부했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이제 입지계 최적으로 정하는 것들이 이만큼 늘어났어. 전에 해만 나왔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나오더라도 공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도가 떨어졌어요. 다시 이제 여기 개발 제한구역은 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이라든가 지정 요건이나 절차, 그리고 지정했을 때 이건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지정했을 때 행위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돼 있는데, 그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죠?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안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률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특별법을. 그 법 이름이 뭐예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개발제한법 이렇게 읽고,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지정요건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데 그 법률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말이 너무 기니까 그냥 도시공원법, 개발제한법,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법 이렇게 하고. 자연환경 보전 얘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그대로 이제 그 용도구역 이름에서 그대로 붙이면 되고, 시가화 조정의 행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에 있는 것은 직접 시험에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이제 그 요령과 관련해서
작년에 굉장히 강조한 거, 그거가 딱 답으로 나왔고, 이제는 중요도가 떨어졌어. 여기 있는 행위들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올해는 이제. 공공도서관을 건축하고 싶어요. 공익시설을 설치하고, 공익시설. 도서관 같은 공익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 없이 한다, 허가 받아서 한다. 허가 받아서 한다. 이 공익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도시군 계획 사업하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게 있고, 도시군 계획서는 이제 도시군에서 하는 거죠,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이제 하는 건데, 우리 개인이 할 때는 공익시설을 하더라도 허가는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안동시청을 건축할 일이 있어서, 그냥 합니까? 허가 받고 합니까? 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개발행 허가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안동시에 이제 귀속이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여기서 공익시설 하면 혹시 허가 없이 하는가 착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말 나올 수 있어요. 자, 문화재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싶어. 허가 없이 한다, 허가 받고 한다. 허가 받고. 마을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싶어. 허가 받고 한다. 여기 있는 거 외우지 말고, 이제 허가 받고 한다. 이것만 정확히. 작년에 내가 강조한 게 이거였어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 식구 늘어날 수 있죠? 증축할 수 있습니다. 식구는 늘어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말이 안 돼요. 증축은 할 수 있어요, 증축. 증축하는데 너무 많이 증축하게 되면, 증축 한도가 없으면은, 그냥 또 시가와 진행되겠죠? 그래서 증축 한도가 1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어. 그럼 이 100제곱미터는 전에 증축한 면적을 포함해서 100까지예요. 전에 증축한 거 빼고 100을 증축할 수 있어요. 포함해서죠. 만약 뺀다 그러면 계속 100을 증축하면 무한정 증축하는 게 안 돼요.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00 했는데 그 밑에 또 관리동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건축물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내에서의 관리동 건축물을 했는데 여기는 기존 건축물을 제외하고 33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 낼 가능성이 많거든. 알아요. 내가 출제했는데 심리가 공부해서 분석을 많이 하면. 그런 것들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딱 답으로 나왔어요, 이제. 올해는 안 나옵니다, 이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작년에 강의하다가 올해 강의해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계속 강의하다가 작년에 나와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데 맨날 나오는데 안 하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까지는 여러분 생각이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나는 작년에 나와서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가 조정구역은 무슨 행위는 하면서 나오면 허가 없이 그럼 틀렸다. 허가 받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는 내용 이제 이 법이 적용되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뭐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건축물의 용도. 여기에만 적용되는 거. 이렇게 포항에 처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정해졌어요. 그럼 거기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 단위 계획도 그 있잖아. 용건 용이. 여기도 건폐율, 또 용적률, 높이 여기 있어야 돼. 개발할 때 항상 붙어 다니는 게 뭐예요? 기반시설. 요거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도 같아요. 오늘 공부할 겁니다.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면은 쉬운 것들이 좀 생겨요. 지구 단위 계획도 뭐가 있어야 돼?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 3장의 높이는 포함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3장의 높이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건축 행위할 때 규제 대상이 아닌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맞아, 제주도에서 돌담을 쌓아야 돼. 돌담 거리를 만드는데 거기서 너무 높게 하게 되면 집이 가리니까 돌담 높이를 2m만 아니라 할 수도 있잖아요. 포함될 수는 있어. 근데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데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이거 용건용이 기반시설. 이거 없으면 개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뭐가 있어야 돼? 용건용이 기반시설. 근데 어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어디가 더 복잡하고 치밀하고 정밀하겠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굉장히 이제 번화가 등에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번화가 갈수록 규제하는 게 더 많아야 돼, 적어야 돼요. 엉성하게 규제해야 돼, 치밀하게 규제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많지, 이제. 들어갈게. 그 정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면 돼요. 근데 그냥 외우면은, 그냥 외우니까 자꾸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외울 수도 없고, 여기 외우라고는 안 나올 겁니다, 신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사.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사.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 다 들어가야 돼.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 그리고 용도지구,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사.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여러분들이요. 외울 수 없잖아요, 이제. 맨날 나오면 외워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외우면 못 외워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이치를 생각하니까 이게 외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입직의 최소구역 계획에는 시험 안 나올 거, 단독 문제 안 나와요. 이것도 뭐 단독 문제 예전엔 자주 나왔지만 지금 잘 안 나오고 지문 중에 하나 나올 건데, 입직의 최소구역 계획에는 이런 게 포함된다. 지문이 하나 나오면 다 들어간다. 맞다고 하세요, 그냥. 되게 많은 거 들어갈 수 있어요. 노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은 요거 4개, 요거 5개, 용건, 용이, 기반시설 조금 외울 의미가 있지만, 이거 힘들어, 이제. 그리고 지문지 하나 나와, 지문지 하나. 많이 들어간다. 그럼 이제 입직의 최소구역에서는 무엇으로 이제 우리들이 건축을 해야 돼? 요거에 따라서 건축.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개발 제한법에 따라서 건축하는 거. 기타, 뭡니까?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요 법에 따르는 거. 이렇게 해서, 그 규제하는 법을 봤고요. 22페이지에요. 개발 제한구역 볼 때마다 누가 결정권자인가. 그리고 맨 밑에 외가로 3번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 이거 몰라도 돼요. 행위자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 그 법 이름이 뭐라고요? 개발 제한법. 다음 2번. 지정 목적도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하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여기는 보안상 하는 말 하나 기억해 주고요. 왜 지정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이거 글자 하나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왜 하는 것들은 목적이 되게 추상적이고 양이 많거든요. 잘 안 나오는 편인데 보안상 하나만 기억하시고, 시가와 조정구에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안상 어디 있어야 돼? 저 앞에 있어야 돼요. 여기는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주 쉬워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니까 뭐요?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요. 저기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보안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대도시 아니고 행위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23페이지. 그러니까 식생이 양호한 산지, 이건 볼 거 없어요. 제가 안 읽어준 건 볼 거 없습니다. 23페이지.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들어가면 되는데요. 안 됩니다. 대도시장 어디만 들어가야 돼? 여기 있잖아요, 여기. 대도시, 도시. 여기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읽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험 볼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요령을 터득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그게 분명히 빠른 길이에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연습을 안 하시면은 금방금방 진도 나가더라도 나중에 또 기억이 다 나기가 힘들어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고, 국가계획하면 누구? 국장이 정할 수 있다. 지정 목적은 도시적과 주변지의 무질서한 보안상이 아니고 시가화를 방지하여 체계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근데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시가화 방지 나오면 됐어. 네. 그다음에 유보기간은 시가화 조정구에서 유보기간 몇 년 동안 금지할 수 있죠? 5년 이상 20년 이하. 시가화 조정 5글자고 시가레트 담배가 20개 비해서 외웠죠. 5년 이상 20년의 기간 동안 도시군 관리구로 정해야 된다. 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은 효력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는데, 자, 유보기간이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유보, 금지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10년간 유보기간 정했어. 10년간. 그럼 몇 년 동안 개발을 못합니까? 10년간. 함부로 개발 못하죠? 네, 물론 사소한 개발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개발 못하는 걸 유보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개발할 수 있죠? 10년 되는 날 개발할 수 있어? 10년 되는 날, 다음 날 개발할 수 있어. 다음 날까? 효력 상실은 1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즉,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끝났다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유보 기간 끝나면 개발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가지고 착각할 수 있어요. 맞아. 끝나면 개발할 수 있는데, 끝난 날, 유보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개발하는 거지. 그죠? 유보 기간 끝난 날, 다음 날. 그 끝난 날, 다음 날 효력을 잃게 되면 효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고시해 줍니까? 안 합니까? 한다. 고시. 어딘가에서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항상 틀렸다. 이제 내가 항상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개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체화를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말들이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그냥 고시해야 된다는 것들 뭐 여기저기서 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말해주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같이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래서 그런 말 하는구나 알 수 있어 이제. 자, 시로 효력 상실하더라도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통행금지 시작할 때도 사이렌 울리고 통행금지 해제되면 또 울려줘요. 집에 가라고. 그렇지. 효력 상실하는 것도 다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행위자 한번 볼게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양과를 2번부터 봅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다음의 행위 등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근데 예문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 예문을 작년에 안 뒀다가 이제 올해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문을 뒀어요. 이제 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읽을 필요도 없어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그것만 요령을 익혀주세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시험에 나왔고 있는데 제가 딱 이것만 강의를 했어요. 작년에. 왜냐하면 그것 중에 다른 거 기억 못해요. 어차피 공부해봐야. 근데 또 출제한 애들이 이런 거 내거든요. 그러니까 2번처럼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이러면 90, 90, 90, 90 계속 할 수 있잖아. 이제 안 되죠? 안 되겠죠? 그죠?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00 이내에 증축할 수 있다. 이걸 강조를 했는데 이게 딱 정확히 답으로 나왔어요. 작년에. 축사, 퇴비사, 창고 같은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고 시가화가 진행되지 않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위들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읽으라는 거였어요. 이제 근데 지금 올해는 그거조차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본다 그러면 참고 삼아 지문에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이나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사회복지시설 같은 공공시설, 공익시설, 마을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받고 한다. 허가 받고. 개축, 재축 허가 없이 한다. 허가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한다. 그것만 정확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은 거의 다 얘와 관련된 거 이제 다른 것 지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게 나오면 그걸로 이제 그 답이 처리될 거예요. 이제 자, 그 위에 이제 양과로 1번입니다. 도시군기획사, 도시군기획사, 도시군기획사업은 우리 개인이 하는 거 아니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들보다는 조금 자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 하면 안 돼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을 요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사업이 도시군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굉장히 길게 말했죠? 하나 생각 안 나지 무슨 말인지? 맞는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지금 길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걸 어떻게 돼요? 맞는 말로. 그럼 어떻게 되네요? 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틀리게. 이게 단독 문제라면 이게 이것만 막 시가 조정구역이 막 100점짜리야. 그럼 이제 지정 요건도 다 물어보겠죠. 누가 요청하고 언제 요청하고 어떻게 해서 허용하는가 뭐 다 물어보겠지. 근데 이게 아니니까 틀린 말만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길게 말했잖아요. 뭐 언제 할 수 있다는 거를. 뭐 언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한다고. 내지도 않아요. 길으니까.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그 말만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도시군계획 사업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 틀렸다. 엄격한 그런 요건을 거쳐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취지를 알면 문제를 약간 변형하더라도 이런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정 요건을 뭐 달달달 외워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못 찾는 거고.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만 치고 수산자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군 관리 결정이 있을 때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수산자원 지정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신고하고 해야 되잖아. 거기도. 그죠? 그럴 것처럼 여기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맨 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대장 그거 보시면 되고 24페이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권자는 29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설정한다. 29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국장, 시도시와 대도시장이요.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용도지구하고. 그러니까 안 물어봐요. 얘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다음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 다음 지역이 백화점에서 10,000원짜리를 100원에 판대. 대거 세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거 세일하는 경우에는 도거 세일입니다. 도거 세일 주공 활성화 지역인데 안 나오니까 시험에서
명확하게 암기할 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말한 거 하나 정도만 하시고 그냥 쭉 편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도심이나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심, 부도심은 관리계획으로 정합니까? 기본계획으로 정합니까? 뭘로 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심, 부도심은. 기본계획으로 정하겠죠? 그 기본계획으로 정한 도심, 부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여기다 혹시 도시군 관리계획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난치려고.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이해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철도 역사, 터미널, 공항, 공공청사 등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역의 거점 역할 이런 말로 하면 입지기재 최소구역 정할 수 있다. 암기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면 돼요. 이것은. 그다음에 보거 세일 그랬죠? 세계상위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로부터 몇 킬로미터 있는 곳, 1km 이내에 있는 곳에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고 주거지역 공업적으로서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나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 여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외우라고 안 합니다. 시험에서. 출제를 그렇게 과거에 좀 잘못 오류로 출제한 바가 있었는데 그 이제 해결이 됐어요. 이제. 자, 어쨌든 재생 활성화 지역.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말이 기니까 활성화 나오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소규모 도시 첨단 산업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런 곳에도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다. 암기할 사항 아니기 때문에 쭉 보는데 하나만 꼭 기억한다면 세계의 노선 몇 킬로미터? 1km 이것은 기억해주고 다른 것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지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지문에. 단독 문제는 안 나오고 지문에 소규모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나올 것 같긴 하네. 세일만 합시다. 세일만 잘. 안 나오고, 지문제가 그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유형이. 이 단독 문제에 나오거나 이제 하는 건데, 3번 말고는 뭐 나올 만한 별로 없어. 1번에서 하나. 아까 도심, 부도심은 무슨 계획? 도심은 기본 계획. 두 개만 합시다. 1번, 3번. 그 다음에 외가 3번. 행위자는 뭘로 한다?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으로 한다. 대통령령이라든가 따로 법률을 정하는 게 아니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입지기재 최소구역에는 뭐가 있는가?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건축물의 규모, 그리고 높이 이런 거 알려줘야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 개발을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건축을. 그죠? 그다음에 간선도로와 같은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보니까 다 들어가 있네. 예, 외우려 하지 말고요. 또 출제하는 애가 이거 아니까 뭐 삐딱한 거 집어넣어서 틀리게 하면 틀려주는 거고 그런 것들은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외운다고 해서 이상한 거 내면은 찾는 게 쉽지 않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안 나와요. 지문 중에 입지기재 최소구역에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뭐가 포함돼야 된다는 맞다고 하세요. 그냥 그런 요령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그 위로 올라가서 외가로 4번은 보지 말고 외가로 5번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네모 있죠. 네모 가운데 있는 네모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주택도 동과 동 사이의 권리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 법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채광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채광 때문에 일정 거리 돌아 이런 것들인데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부대시설 설치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이라든가 도로 설치 기준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축물에는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리고 건축법에는 큰 건축물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돼요.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외우는 것은 부부, 공개, 미공개
부부생활 공개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입니다. 공개가 아니고 부설사장, 부대시설, 미술작품 공개 공지.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는 학생들에게 정서에 해를 끼치는 것들은 건축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옥동에 정했는데 그 주변에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건축 행위를 할 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도시계위원회가 공동심의해야 돼. 공동심의. 공동심의 했더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해서 도시계위원회는 합시다 했어. 누구 의견에 따른다? 해당 위원회 의견에 따른다. 그게 양괄 2번이요. 다음 해당할 때는 입지기재 최소구에서 심의를 할 때 공동으로 심의를 하는데 공동심의라는 것은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하잖아요. 원래. 그죠? 거기에 뭘 해야 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나 문화지원회. 너무 말이 기니까 학교위원회, 문화지원회 공동심의합니다. 심의했는데 의견이 대립돼. 그럼 누구 의견에 따른다? 누구 의견에 따른다? 학교위원회나 문화지원회 의견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네모에 있는 것은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누구 의견에 따른다? 해당 위원회, 학교위원회, 문화지원회 의견에 따른다. 부부 미공개는 나오면 단독 문제예요. 나오면 단독 문제 나오는 거고 학교위원회 이런 것들은 지문에 나오는 거고 이러이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고 학교위원회 의견에 따른다 맞는 거고 다음 중 입지계 최소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또는 해당되는 걸 다 골라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 골라라 박스 해놓고 그럼 이제 부부 미공개 있는가 찾으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답을 하면 돼요. 그게 나오면 이제 나랑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저먹기로 찾는 거지 이제. 그냥 외우면 나중에 기억나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암기법을 쓰면 기억이 안 나겠지 이제.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거야 이제. 다른 것들은 한 걸 또 하고 한 용어를 가지고 또 뒤에 가서 또 공부하고 하는 거지만 요거는 새로운 말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계속 되씹을 수 없는 겁니다.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봤고요. 여러분들이 복습 같은 걸 좀 충실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25페이지. 25페이지 외가로 7번.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부에 따르지 않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과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은 무엇에 따라서만 정할 수가 있어요? 국토계획법. 우리 이 법에 따라서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과가 의지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해당 법으로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이 법으로만 정해야 돼. 입지기재 최소구역은요. 다른 법에 따라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각종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모든 계획은 누가 정한다? 수립 기준을. 국장. 9번 시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 개발 행위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등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그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그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땅값은 조금 올랐는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은 왕창 시켜. 안 되겠죠? 말이 외가로 9번에 있는 말이에요. 비용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건 보시고요. 밑에 6번 행위제한 이것은 조금 전에 공부하니까 표로 확인해서 꼭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괄호 4번의 행위제한의 특례 규정이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관한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예를 들을 때 자꾸 생각해서 이게 그 말이구나 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생각이 나지. 안 그러고 이것만 봐서는 이 용어가 우리가 늘상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그 말인지 저 말인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20. 뭘 건축할 수 있죠? 초등학교와 농어가 단독주택 초단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초등학교나 농아 단독주택이 우리가 할 때 그런 거고, 안동시가 여기다가 도서관을 하나 짓겠대요. 도시군 계획시설. 도서관. 도시군 계획시설을 건축하게 되면, 그때는 초등학교와 단독주택이 아니지만 건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용도에 대한 제한을 적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건폐율도 30, 용역도 200,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무엇일 때? 도시군 계획 시설일 때.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은 이런 일반적인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음에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있고 보전산지가 할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이 적용된다? 농지법. 초지는 토지법. 뭐 그 정도만 봅시다. 보전산지까지는 안 봐도 되겠어요. 자, 2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곳에 안동역 주변을 도시지역이면서 농림지역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토지가 하나의 토지가 이렇게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수 있어요, 없어요? 걸칠 수는 있죠. 그랬을 때. 근데 이쪽이 만평, 이쪽도 만평. 그럼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 개발하는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냥 땅 빌려주고 놀고 다니지 뭘 개발해요. 귀찮게. 만평인데. 근데 이제 여기가 330제곱미터 이하래요. 한쪽이. 따로따로 해줄 수도 있어. 100평이니까. 근데 따로따로 했을 때 가치가 너무 떨어질 수 있죠. 더구나 이런 철공소 같은 것들은 100평 갖고 뭘 하겠어. 그죠?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처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 적용됩니다.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습니다. 이쪽은 예를 들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이쪽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정을 할게요. 여기는 300이고 여기는 900이라고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거 하나처럼 쓰고 싶어. 여기다 크게 뭐 철공소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건폐율이 얘하고 다르잖아요. 건폐율이. 그죠? 건폐율은 가중평균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중평균한다. 그렇죠? 기타 건축자는 뭐에 따른다? 그렇죠.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건폐율, 용적률. 여기를 만약에 시험에서 이건 이거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이 말만 알면 돼요. 이제 여기를 건폐율을 우리가 일정 전조는 50g 안 되고 시험에서 알려주는 대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한다 그러면. 왜냐면 이걸 시험에 볼 때 살아야 되거든. AC 그러면 AC 조례에 따르면 일정 전용 조과정은 건폐율이 45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걸로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50 그리고 여기는 50. 전체 면적이 1200제곱미터이고 여기는 50 여기는 60 이렇게 더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평균인데 두 개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건데 전체가 1200제곱이기 때문에 1200으로 나눈 거예요. 대신 여기다 가중치를 부여해. 얼마로 곱해야 되겠어 여기다? 100. 여기는 얼마로 곱해야 돼? 300. 이렇게 해서 한 계산법이 이게 가중평균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계산할 때 계산기로 딱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빨리빨리 동그라미 떼야 됩니다. 암산할 수 있는 건 해놓고서 계산해야 돼요. 이거 막 계산하면 나중에 자릿수가 틀리고 그럽니다. 한꺼번에 쭉 곱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 계산해놓고 써놓고 하나 계산하고 써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한꺼번에 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문법은 아니고 개론에서. 개론도 동그라미 딱 떼야 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개론에서 물어보게 되면 나누기 하시니까 이것도 다 떼도 돼요. 다 떼도 돼요. 이제 5.25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답에는 52.5라고 돼 있어. 4번. 그럼 5.25하고 52.5 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숫자를 어디는 52.5 어디는 525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 이 숫자가 똑같이 해놓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숫자 해놓고 1번은 5.25 2번은 52.5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서 전부 다 1번 53.5 2번 52.5 3번 54.5 이렇게 해서 그냥 자릿수는 똑같이 일시켜 학기론에서. 그러니까 계산기를 할 때는 동그라미 다 떼고 곱해가지고 나오면
여기 계산한 숫자, 이 숫자, 5, 2, 5. 여기, 어디 갔어? 5, 2, 5. 아,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다 떼도 돼. 괜히 계산 많이 했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퍼센트, 여기도 뭐 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5.25가 나면 52.5일 거고, 525가 나면 52.5겠죠.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있는 건 다 떼면 돼. 계산하면 450 더하기 180은 630인데 12로 나누면 계산기로 나누면 되겠죠. 어제 해보니까 이게 나온대요. 52점 시간 없어. 그럼 이게 가중평이랑 건필 얼마야? 52점. 계산하고 안 나와요. 뭐 말은 거야. 이거 그냥 한마디 설명하려고 쓴 겁니다 지금. 용정도 뭐 계산할 수 있고요. 네, 계산할 필요 없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혹시 이제 건축가나 연면적을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상 문제집이나 아니면 뭐 특강 하게 되면 특강 때, 그리고 물론 특강 못 들으면 예상 문제집도 할 겁니다. 나오면 그때 계산해 줄게요. 오늘 안 하고. 자, 요것만 이 표현만 기억하고요. 1번, 자, 2번. 이제 깡패가 있어요. 깡패. 깡패는 무슨 지구? 고도지구, 강화지구. 자, 본래 기타 건축자는 가장 넓은 면적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 대지가 이렇게 있고, 건축물이 여기가 고도지구, 방화지구예요. 건축물이 지금 고도지구, 방화지구 걸쳐 있죠? 그럼 건축물 전부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따른다. 깡패를 피해가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죠. 뭘 설치해? 방화벽. 방화벽을 설치해서 깡패가 넘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방화벽을 설치해서 구획을 한 경우는 방화지구 외의 부분은 방화지구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겠죠. 나는 혼자 독야청청하고 싶어. 독야청청 어디에 있어요? 녹지지역. 나는 혼자 풀겠다. 부상한 척 합니다. 녹지역은 뭐야? 그래서 독야청청 혼자 놀아. 혼자. 각각. 대지가 녹지적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녹지는 녹지대로 너무 많이 그려놨네. 녹지는 건필 20밖에 안 되는데 녹지는 녹지대로 그 밖의 지역은 그 밖의 지역대로 각각. 근데 독야청청하고 싶은 선비도 누구는 못 피해가요? 깡패는 못 피해가요. 3번 녹지적은 각각인데 만약에 이 녹지적에 있는 대지가 이쪽 다른 쪽에 고도지구나 방화지구를 쓸 때는 녹지역에 있는 건축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고도지구, 방화지구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피해가고 싶으면 뭘 설치하면 돼? 벽을 설치하면 돼.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자, 대괄호 5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치는 경우에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 이하일 때? 330 이하일 때. 그런데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은 가장 좁은 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적용이 된다.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에서 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느냐 또는 기타 뭐 색깔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경관지구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어디에 따른다?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른다. 하나의 대지가 깡패예요. 깡패를 만났어요.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 있어. 건축물이. 그럴 때는 건축물 전부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따른다. 2번과 3번을 나눈 이유는 2번은 대지가 들어가 있고 3번은 대지가 안 들어가 있고 3번에는 방화벽이 있고 2번은 그게 없어서 그런 건데 구별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고도지구나 방화지구가 깡패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근데 방화지구에 있는 방화지구라는 깡패를 피해가는 길이 있어요. 무슨 벽을 설치한다? 방화벽을 설치하여 구획을 한 경우에는 방화지구 외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했고 4번이 4번. 녹지적은 푸른 나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독야청청 나 혼자 보상하고 싶어요. 그래서 녹지역은 녹지역대로, 다른 용도지역은 다른 용도지역대로 각각의 규정이 따른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와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는 각각의 대지가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양거래 2번 안 보겠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한번 풀어보는 정도 하고. 양거래 3번. 녹지적 아무리 고상한 선비도 누구를 못 피해가요? 깡패. 고도지구나 방화지구를 못 피해가요. 정 피하고 싶으면 뭘 설치해주면 돼? 방화벽을 설치하면 피할 수가 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도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건축법에도 거의 비슷. 이걸로 풀면 돼. 이걸로 풀면 돼요. 건축법 내용은 약간 다른데 이걸로 풀면 돼요. 이제 건축법에서도. 거기는 이제 고도지구는 안 나와. 이제 건축법에는요. 방화지구가 나옵니다. 자, 녹지역 나오면 각각. 방화지구 나오면 방화지구에 따른다. 웃음벽을 설치하면 피해갈 수 있다. 방화벽. 이게 이제 건축법에도 똑같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27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원칙.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에 대하여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을 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구로 안동시에 도로를 설치하고 싶어 해야 돼요. 마구잡이로 손을 긋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서 기초조사, 의견 청취, 관계 교환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고시 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막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하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규모가 좀 작아. 그럴 때는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규모 작은 거 한번 볼까요? 먼저 네모에 보니까 2번.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 안동에 어떤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안에 도로를 설치하겠대. 일반 도로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겠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납득이 가죠? 광장인데 광장. 여의도 광장이 아니고 건축물에 붙어있는 건축물을 지으면서 건축물에 있는 부설 광장이래. 규모 크겠어요? 작겠어요? 보통 작겠죠?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 광장. 3번에 있죠?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외우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은요. 발전시설은 도시군 관리 필요한데 발전시설 중에서 송전선로 전기 공급 설비 보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나왔으니까 말 한번 해드는 거예요. 전기 공급 설비 발전소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 필요해요. 도시군 관리계. 근데 그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 설비 같은 것들은 관리계획이 필요 없는데 다만 15만 4천 볼트 이상일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지 마시고 애들 한번 나와서 그냥 소개를 했는데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니고 나오기도 했어요. 최근에 나왔지만 또 나올 일은 없고 이거가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가끔 보면은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막아놓고 펜스를 쳐놓고 이 안에다가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하 공사할 때는 반드시 한전에 연락하세요. 이렇게 15만 4천 볼트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의하고 본 거예요. 내가 그냥 평소 같으면 이걸 받겠습니까? 내가 볼 일이 있겠어요? 강의하다가 지나가 보니까 이게 써 있더라고. 이게 이거예요. 이제 15만 4천 볼트 이상일 때는 굉장히 고압이기 때문에 이거 송전소를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을 거치라는 말이에요. 이제 중요하니까 잘못 다 죽으니까. 네, 거기까지 하면 이제 숫자를 또 외워야 되니까 하지 말고 경미한 것들은 관리가 없어도 된다. 도축장을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이 필요한데 500제곱미터 미만의 도축장은 관리계획이 필요 없어요. 안동에 도축장을 하나 설치한대요. 그래서 막 인근에 있는 소를 잡는 곳을 설치하겠대. 근데 그게 조금의 규모가 그럴 때 그냥 해도 되는데 500 이상일 때는 관리계획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3번 발전시설을 하면 또 외워야 되는 거니까 하지 말고 건축물 부설 광장, 공원 안에 있는 시설 작겠구나 생각하고 연상하시고 도축장도 작은 것은 관리계획 필요 없다. 500점부터 몰라도 돼요. 숫자 까먹어도 돼. 500을 보긴 보는데 까먹어도 돼요. 그냥 작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이 되면 좋은데 1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몇 개를 외워봅시다. 자, 재해 예방 관련된 방화 설비, 방풍 설비, 방수 설비 같은 것들은 너무나 시급하고 위급한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방제시설 관련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좀 많다. 한번 염두에 두고 읽어보고. 그리고 암기 팁을 한번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이제 잘 들어보시고 1번 시장 동네에 있는 시장 같은 거 있죠.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들에 지금 공공청사, 안동시청 같은 거,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동시청 같은 것들은 관리계획을 거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안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안 할 수 있다는 거지.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열 공급시설, 폐차장 같은 것들은 관리계획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설치할 때. 종합의료시설, 그래서 안동시립의료시설 같은 거,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차량검사 및 연호시설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도시공관리은 누가 위반합니까? 안동시장 위반하죠? 예. 안동시장을 사라지게 만듭시다. 그럼 도시관리 필요 없죠? 이제 시장이 공공청사에서 일을 열심히 했죠? 뭘 맞아가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열도 나고 폐도 아파서 종합병원에 갔어요. 주사를 맞고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 살았어요. 죽어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방송에 났죠? 예, 당분간 도시공관리 위반을 못하겠네 이제. 도시공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다는 못 외워도 되는데 전에 같으면 도시공관리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렇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지문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이제.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면서 도로, 공항, 철도, 그리고 장사시설은 도시군 관리구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죠. 장사시설은 관리가 없어도 되니까. 그때 지문 중에 제가 암기시켜둔 것들이 분명히 3개가 나오면 분명히 최소한 1개 아니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2개 정도가 들어가요. 찾는데 근데 여기 있는 70%만 기억하면 찾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건 안 나와요. 모든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관리구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안 냅니다. 지금은요. 왜? 다 알거든. 틀렸던 거예요. 모든 그럼 틀렸잖아 그냥. 맞는 것도 있어. 이제 차라리 맞는 걸 낼 수는 있어요. 모든 했는데 뒤가 맞아. 그럼 낼 수 있는데 지금은 틀린 것들은 이렇게 안 돼요. 다 이거는 뭐 이거 틀렸네. 다 그러거든. 이렇게 강의 다 하거든 또. 반드시 나오면 틀렸다고 하라고 그렇게 강의하거든 다. 안 돼요 지금은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드시가 맞는 데서 이제 있다 그러면 낼지 몰라 역으로. 요즘에 그런 식이 잘 안 냅니다. 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도 함부로 안 내 이게. 근데 이게 틀리면은 너무나 쉬우니까 안 내고 이게 맞아도 자기도 좀 이거 예외가 혹시 어디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잘 안 내요. 심심하니까 안 내는 거죠. 자, 공동구는 지하의 구덩이를 파서 전선, 통신선, 수도관, 가스도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거죠. 도시공관리구로 용, 기, 지, 도를 하는 건데 용은 지금 공부가 마쳤고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전부 그런 건 아니었고 생략할 되는 것들 지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했어.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은 관리가 없어도 되지만 일반적인 도로, 도시군 관리로 설치해야 되겠죠? 자, 도시군 관리 결정했습니다. 결정하면 그때부터 또 이름이 생겨요. 무슨 이름이 생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이제 도시군 계획설 설치하는데 도시군 계획설 설치하는 일을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합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설 중에서도 특이한 도시군 계획설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설치하는 절차가 일반문과 일반적이고 다른 특칙이 있는데 그 특칙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동에 이곳에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대규모로 합니다. 대규모로 하는데 어쨌든 하다 보면 위를 싹 갈아엎을 가능성이 많죠.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갈아엎어요. 근데 안동에 구도심이 있어. 구도심에 가니까 전봇대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선 같은 게 막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하게 막 있습니다. 보기도 싫고 또 도로 같은 거 이제 공사할 때도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고 보행에도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하에 다 묻어버려.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중수도는 하수만큼 더러운 건 아니고
한번 썼지만 길거리 청소할 때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험 물어보진 않고요.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 예, 이런 것들을 지하에다가 한꺼번에 관리하면 보기 싫지도 않고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공간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적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공동구. 공동구는 공간시설이다, 유통 공급시설이다. 유통 공급시설이지, 이게. 애들 뭐 여기서 숨바꾸기 하더라도 그 목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뭐야? 공급시설. 이런 공급하고 있잖아. 수도, 통신, 열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공동구는 유통 공급시설이다. 이제 이렇게 내면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틀릴 수 있겠죠. 이제 공부했다면 안 틀리겠지만.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공동구를 파야 되겠어요? 진행하기 전에 파야 되겠어요? 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집에 이사를 가면 이사 가서 짐을 다 들여놓은 다음에 나중에 도배 장판을 해야 돼? 짐 들어가기 전에 도배 장판 해야 돼. 가기 전에. 이사하기 전에. 이삿짐 들어가기 전에 도배 장판 해야 되죠? 이사를 갈 때 미리 뭘 해야 돼? 공동구 설치해야 됩니다. 도배 장판 하듯이 이사 도시개발 구역이 얼마를 초과할 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필수예요. 200만 초과할 때. 이거 말고도 정비호역이라든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제자유구역, 도청 이전 신도시. 도청이 어디에 있죠? 예천에 있나? 그럼 예천에서 도청 이전 신도시. 예천 가면 도청 주변에 전봇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죠? 없단 말이에요. 다 밑으로 묻어서 그런 거야, 이제 그 사업하면서. 여기 어디가 대상인가 하는 걸 시험에서 물었는데 저야 뭐 늘상하고 여기가 왜 그럴까 설명을 어떻게 재밌게 할까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기 어려워요. 작년에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나오고 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공부에 수백 군데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거 여기 저기 나오면 저기 뒷북치는 건 나 싫어요. 예상해서 자주 나온 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한번 일회적인 것들은 이제 보고 넘어갈 필요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공부하는데. 보통 강사들은 이제 면평으로 작년에 나왔으니까 강의를 해요. 거의 다. 나는 안 합니다. 교재도 다 남아있지만 나는 안 해요. 물론 내 교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강의 외우라고는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자꾸 물어보니까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사할 때 미리 장판 깔으라. 얼마? 초과할 때? 200만 초과할 때. 그리고 이거 물어봐요. 전통, 수, 중, 연례. 이건 수용해야 돼요. 공동구 설치했는데 여러분들이 전기를 한전이야. 여러분이 공자 사장이야. 근데 야 우리는 꼭 전봇대로 해. 안 됩니다. 여기다 수용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용해야 할 시설, 수용 의무가 있는 시설은 수용되어야 한다 해요. 당연히 수용 의무 있으니까 수용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가스관, 하수도관 이것은 꼭 수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수용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가스관, 하수관은 가능하냐 물어봐야 돼. 이건 필수가 아니고 임의적인 시설이다. 전에는 이걸 한 문제로 만들어서 고르라고 노란색, 하얀색 고르세요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공동구의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공동구를 설치하면 수도, 전선, 하수도는 수용하여야 한다. 틀렸죠? 근데 여기 들어가 이렇게 한 글자가 지금 활용이 될 거야 이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말 하다 보면 또 한숨 쉬는 분이 있어요. 야 이것만 외우면 한 문제를 맞췄는데 이게 지문 하나라니.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되면 연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만 딱 하면 이거 생각 안 나면 틀리는 거고 생각나면 맞추는 거고 되게 단순한데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되게 지엽적인 거 됩니다 또.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지문제 나오면 공부한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면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도 있어요. 읽으면서. 200만을 초과하는 다음이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같은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거기에는 좀 허벌판 만들었을 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한번 읽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거기는 해당이 왜 안 되는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200만만 기억하고 밑에 있는 거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설치 비용은 공동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얘가 설치해야 되겠죠.
근데 비용은 얘가 물론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깨끗하니까. 근데 얘도 이득이지만 누구도 이득을 봐요. 그럼 얘가 전봇대를 설치 안 해도 되니까 얘도 이익을 보겠지. 그죠?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와 전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한다. 점용자라고 읽어도 돼. 여러분들 어려우면 사용자라고 읽어도 돼. 공동 사용자. 네, 점유해서 사용한다 해서 점용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전용 예정자 그러는데 사용하는 자 비용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사용할 자들이 그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되겠죠. 자, 공동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와 전용 예정자가 부담한다. 그 밑에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은 모두 수용돼야 된다 해서 전통 수중 연례는 꼭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 가스관 하수관은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밑에 관리는 당연히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몇 년마다요? 5년마다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양관의 3번은 보지 마시고 양관의 4번 관리 비용은 관리자가 정하는데 면적 등을 고려해서 한전 니네는 얼마 내고 니네는 얼마 내고 정합니다. 연 2회 분할 납부하게 합니다. 연 2회. 이정도 한번 보시고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어.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쓰레기 수송관을 설치할 생각이 없었는데 공간이 있어도 근데 얘가 비용 부담 안 했어. 그럼 남는 공간 그냥 두는 게 좋겠어요? 요거 돈을 내고 이용하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돈 내고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을 사용하면 관리자의 허가를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에 밑줄 그어놨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사용할 수도 있다. 빈 곳을 그냥 놔둘 필요 없죠. 그래서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공동을 사용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그거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허가를 꼭 기억할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거. 광역시설까지 하고 싶은 시겠습니다. 좀 관련되는 게 있기 때문에 28페이지 메뉴에 광역시설은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이 뭐예요? 광역시설이에요. 근데 광역적인 정비체계란 말은 시험에서 알려줘요. 몰라도 돼. 이것은 광역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군. 둘 이상 관계되면 뭐예요? 광역. 그래서 둘 이상 관계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있는데 안동과 영주에 걸쳐서 하수도가 이렇게 쭉 설치되어 있어. 둘 이상에 걸쳐 있는 거. 광역시설이죠? 또 여기 하수 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했더니 안동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영주에 있는 하수가 흘러와서 여기서 처리가 된대. 이것도 광역시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것도 광역시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구별할 필요 없는데 구별해놨어요. 우리 법에서. 자, 하수 종말 처리시설은 엄격하게 말한다면 걸쳐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공동 이용. 이 하수도, 이거 하수도. 종말 처리시설 아닌 하수도는 공동으로 이용합니까? 걸쳐있습니까? 걸쳐있다. 그랬는데 걸쳐있다 보면 공동으로 이용 안 하겠습니까? 도로가 걸쳐있는데 공동으로 이용 안 하겠어요? 도로가 안동하고 영주에 걸쳐있대. 그럼 여기에 들어간다 이 말인데 법에서는 그러면 영주 시민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걸어갑니까 여기는? 걸쳐있으면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나누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나눌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하면 딱 끝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놨어 어쨌든. 광역시설 이것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떻게 풀 것인가.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제가 도축장 이런 거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것도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문제 푸는데 광역시설에 해당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걸로 보면 되고 광역시설에 해당된다 하면 맞는 걸로 보면 돼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암기도 어려워요. 시험 잘 안 나오니까 도축장 이래. 근데 왜 거기 줄거냐면 약간 지저분한 거 나와요. 나올 때 조금이나 틀리게 하려고 약간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럼 이제 5명 맞출 거를 4명밖에 못 맞춰. 이제. 야, 이런 것까지 광역시설이야? 이렇게 착각한 사람이 꼭 있어요. 한 명이라도. 그래서 도축장, 하수도, 폐기물, 그리고 수질 오염 방지설, 폐차장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서 있는 거죠.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는 보세요. 둘 이상이 이용하거나 둘 이상이 걸쳐 있기 때문에 자, 이 하수도 한번 설치해 봅시다. 영주에서 안동까지 걸쳐 있대. 이거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자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요? 그렇죠. 협의해야 되죠. 광역시설 설치할 때는 뭔다? 협의. 근데 협의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약정해버릴 수 있죠. 협약을 체결한다. 또 중요하니까 그럼 이거 할 때
계속 협의를 지속시켜야 계속 협의하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협의예요. 협의한다는 말이 다 협의를 좀 신중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란 말이 협약을 체결하나 협의를 구성할 수 있다. 자, 제가 한 말이 있죠. 기본원칙 두레상에 걸쳐 있어. 뭐 한다? 협의. 이게 봐요. 근데 여기는 광역설에서 협의 이 말이 나올 뿐이에요. 이것도 협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협의에 나오면 맞다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 협약이나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협약이 안 돼. 근데 안동과 영주래. 그러면 누가 뭡니까? 설치할 수 있겠어요? 도지사, 그죠? 그래서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있을 때는 야 니네들 네가 안 되겠다. 내가 그냥 할게. 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가계획 하면은 우리는 그동안 국장이 짠 나타났죠? 네, 그런 이제 국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국가계획 하는 말 나오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KTX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시설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철도공단 이런 법인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국가계획 관련될 때는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여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아까 협약하는 것은 협의라는 말이고, 근데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고, 이거 법인, 국가계획 하면은 국장 그랬는데 기계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뭘 생각하면 법인을 설립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 두 말. 협약과 법인 이 단어만 체크하면 돼요. 여기서는요. 광역시설에서. 지저분하게 나왔어. 광역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 맞다. 틀렸어요. 틀려. 해당될 수 있다. 광역시설. 외우지 말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